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2025년 10월 18일 오후 3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가 신입 직원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저는 인턴 명찰을 단 채 3미터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건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이틀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호텔 경영을 배우고 있는 강서연 32살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18일 오후 3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5층 라운지의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실내는 냉방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인턴 명찰을 목에 걸고 손에 든 태블릿에 고객 동선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미지근해요.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4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가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테이블 위 커피잔을 밀어냈어요. 잔은 기울었고 갈색 액체가 하얀 테이블볼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새 걸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서빙 직원 박지민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6살, 입사 3개월 차 신입이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젖은 테이블볼을 냅킨으로 닦으며 황급히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잠깐만요. 여자가 손을 들어 지민 씨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박지민입니다. 교육 제대로 받았어요? 이런 호텔에서 미지근한 커피를 내놓다니. 지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보는 척하며 그쪽으로 2걸음 다가갔어요. 손끝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라운지 구석에 설치된 CCTV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뜨거운 걸로 새로 준비하겠습니다. 지민 씨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어요.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그 순간 라운지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고 저도 손을 멈췄어요. 이 회사 재무이사예요. 박도연 이사. 들어봤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손에 든 냅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신 같은 신입이 감히 우리 호텔 임원, 가족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 이름표 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정식 직원도 아니잖아. 저는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천천히 그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인턴 명찰이 목에서 흔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말을 걸자 여자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인턴입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턴? 당신도 신입이잖아. 비켜요. 여자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침착하게 말했어요.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제는 이 직원의 태도예요.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여자가 지민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민 씨는 눈가가 붉어진 채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커피 온도 문제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직원에 대한 인격적인 발언은 저희 호텔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눈을 크게 뜨더니 핸드백을 움켜쥐었어요. 뭐, 지금 나한테 규정 운운해? 내 남편이 재무이사라니까. 당신들 월급 누가 주는 줄 알아? 그 순간
여자가 테이블 위에 남은 커피잔을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잔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고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갈색 커피가 대리석 바닥에 퍼졌습니다. 이게 당신들 서비스 수준이에요. 이 호텔, 내가 남편한테 말할 거예요. 여자가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울렸고 그녀는 라운지를 나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파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지민 씨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파편을 주우려 했어요. 지민 씨, 제가 할게요. 제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민 씨는 고개를 들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괜찮아요. 손 다칠 수 있으니까 비켜 있어요. 저는 청소 도구함을 가져와 파편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손끝에 도자기의 날카로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CCTV의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모두 기록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파편을 다 치우고 저는 지민 씨를 직원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커피 온도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민 씨 잘못 아니에요.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런 행동이 용납될 수는 없다. 휴게실을 나와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복도는 조용했어요. 보안 담당자에게 오후 3시부터 3시 15분까지 5층 라운지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고객 컴플레인 건입니다. 영상 확인 후 총지배인님께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보안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USB에 영상을 복사해 줬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손안에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 그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커피잔을 밀어내고 지민 씨가 무릎을 꿇는 장면까지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사건 경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오후 3시 5층 라운지 고객 신원 재무이사 박도연의 배우자 김미라로 추정 행위 직원 인격 모독 기물 파손 직급 언급을 통한 압박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사무실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내일 이 보고서를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총지배인과 인사팀장 단 2명뿐이었어요. 나머지 직원들은 저를 그냥 인턴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경계를 흔들 것 같았어요. 저는 보고서를 출력하고 USB와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총지배인실 문 앞에 이걸 놓고 올 생각이었어요. 퇴근길 저는 라운지를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깨진 커피잔이 있던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그 순간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지민 씨의 떨리는 손,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 바닥에 흩어진 파편. 이게 끝이 아니다.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명찰을 주머니에 넣고 호텔 로비를 나섰어요.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 일어날 일들을 상상했어요. 보고서가 올라가면 인사팀이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재무이사 박도연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불을 뒤척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베개를 껴안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은 아마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직원을 지키는 것, 그게 제가 이 호텔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요. 2025년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8시, 저는 총지배인실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청소 직원이 멀리서 걸레질을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 앞 책상에 봉투를 놓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 씨, 벌써 출근했어요? 총지배인 이종민 님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나타났어요. 58살, 이 호텔에서 30년을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네,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종민 님은 안으로 들어가시며 저에게도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사무실 안은 원목 책상과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와 바닥을 비쳤어요. 이종민 님은 책상에 앉아 봉투를 열고 보고서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이종민 님은 보고서를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그분의 눈썹이 점점 좁혀졌어요. USB를 컴퓨터에 꽂고 영상을 재생하자 사무실 안에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영상이 끝나고 이종민 님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창밖에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박도연 이사의 배우자군요. 네. CCTV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민 씨는 괜찮나요? 어제는 많이 놀란 것 같았지만 오늘 출근해서 근무 중입니다. 이종민 님은 다시 안경을 쓰고 보고서를 한 번 더 살펴보셨어요. 손가락으로 직급 언급을 통한 압박이라고 적힌 부분을 가리키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우리 호텔은 직원 보호가 최우선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종민 님은 전화기를 들어 인사팀장에게 연락하셨어요. 김 팀장, 지금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긴급 건입니다. 10분 후 인사팀장 김현수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45살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이종민 님은 보고서와 USB를 건네셨고 김 팀장은 자리에 앉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김 팀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하네요. 직원 보호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회장님께도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민 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서연 씨, 이 보고서 정말 잘 작성했어요. 사건 경위가 명확하고 증거도 확실합니다. 김 팀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답했어요. 제 역할이었습니다. 박도연 이사에게는 언제 통보할까요? 김 팀장이 이종민 님에게 물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면담 요청을 하세요. 그 전에 회장님께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민 님은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에 연락하셨어요. 회장님 계시나요? 긴급 보고 건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배인님. 오전 10시에 시간 잡아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종민님은 저를 바라보셨어요. 서연 씨, 수고했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할게요. 오늘은 쉬어도 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끝까지 보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종민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오전 10시에 같이 올라가요. 오전 10시, 저는 이종민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올라갔어요. 제 손은 차가웠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최상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카펫이 깔린 바닥에서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회장실 문 앞에 서자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종민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고 저를 보자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무슨 일인가요? 긴급 보고 건입니다. 이종민 님이 보고서를 건네셨습니다. 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내용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점점 느려졌고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USB 영상까지 확인한 아버지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으셨어요. 박도연 이사, 낮게 중얼거리시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직원 보호 규정 위반이 명확합니다. 배우자의 행동이지만 직급을 언급하며 압박한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월요일 인사면담을 진행하세요. 경위를 확인한 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한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서연.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네. 잘했어. 이게 원칙이야.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실을 나와 저는 이종민 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 힘들죠? 이종민 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고 믿어요. 맞아요. 직원을 지키는 게 우리 일이니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에는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고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박도연 이사는 인사 면담을 받을 것이고 그의 책상은 아마 비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오후 저는 라운지로 내려가 지민 씨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제 모습을 보자 잠깐 손을 멈췄어요. 지민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선배님. 저희는 직원 휴게실로 갔습니다. 저는 지민 씨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의자에 앉았어요. 어제 일 회사에서 조치할 거예요. 네. 지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CCTV 영상과 보고서를 올렸어요. 직원 보호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저,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지민 씨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지민 씨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지민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을 나와 다시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복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상상했어요. 박도연 이사가 인사실에 불려갈 때 그의 표정은 어떨까? 그리고 그의 아내 김미라 씨는 다시 나타날까요? 2025년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 인사팀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회의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흰색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지만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도연 이사님, 들어오세요. 인사팀장 김현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도연 이사가 들어갔어요. 52세,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뒷모습이 굳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5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로비에서는 체크아웃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도연 이사가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비틀거렸어요. 저는 그가 사라진 후 인사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팀장이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제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면직 처리입니다. 징계위원회를 거칠 예정이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김 팀장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면담 기록지가 놓여 있었고 배우자 행동에 대한 관리 소홀 직원 보호 규정 위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사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한 줄 몰랐다고. 그래도 책임은 피할 수 없죠. 맞아요. 직급을 언급하며 압박한 순간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도연 이사의 하얀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는 지금 어디로 갔을까? 오전 10시 저는 로비에서 체크인 업무를 돕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여권을 확인하고 룸키를 건네는 일상적인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저기요. 로비 입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가 서 있었어요. 김미라 씨였습니다. 그녀는 로비를 가로질러 카운터 쪽으로 걸어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여기 책임자 누구예요? 김미라 씨가 카운터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직원이 움찔했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김미라 씨는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당신 그때 그 인턴이잖아. 네, 맞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내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김미라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고 경비 직원이 쪽으로 다가왔어요. 부인,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경비 직원이 말했지만 김미라 씨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내 남편이 20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렸는데 그건 규정 위반 때문입니다.
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과 기물 파손은 명백한 위반 사항이에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미라 씨는 핸드백을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고자질한 거 알아요. CCTV 영상을 올린 거. 저는 규정대로 보고했을 뿐입니다. 규정? 규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김미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부인, 직원도 사람입니다. 그분의 인생도 중요해요. 직원? 그까짓 직원 하나 때문에 내 남편 인생이 끝났어요. 김미라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에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경비 직원에게 눈빛을 보냈어요. 경비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 로비로 와주세요. 김미라 씨는 카운터를 두 손으로 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회장 불러요. 회장 만나게 해줘요. 부인, 회장님은 예약 없이 만날 수 없습니다. 예약? 내가 왜 예약을 해요? 내 남편이 이 회사 재무이사였는데. 였는데가 맞습니다. 현재는 면직 처리된 상태예요. 제 말에 김미라 씨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이게 말이 돼요? 20년을 일한 사람을 커피 한 잔 때문에 자르다니. 김미라 씨의 외침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카운터를 나와 그녀 앞으로 걸어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부인, 지금 하시는 행동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제를 원하지 않으시면 조용히 나가주세요. 기록? 또 고자질할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김미라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릎이 꺾였어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은 어떻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그녀를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보안팀 직원 2명이 로비로 들어왔고 저는 그들에게 손짓했어요. 부인을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조심스럽게요. 보안 직원들이 김미라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어요. 로비 밖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다시 각자의 일을 시작했고 저는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후 저는 보안실로 내려가 오전 로비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USB에 영상을 복사해줬고 저는 그걸 받아들고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재생하자 김미라 씨가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사건 경위를 다시 정리했어요. 2025년 10월 21일 오전 10시 로비. 김미라 씨 재등장. 행위 소란 행위, 회장 면담 요구, 공공장소에서의 고성. 펜을 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이게 끝일까?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아니, 아직 끝이 아니에요. 김미라 씨는 다시 올 거예요. 더 큰 폭풍을 몰고. 그날 저녁 저는 이종민 님에게 오늘 일을 보고했습니다. 총지배인실에서 그분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2차 피해를 잘 막았어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 돼요. 이종민 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김미라 씨의 우리 집은 어떻게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퇴근길 저는 로비를 지나며 오늘 김미라 씨가 주저앉았던 자리를 보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깨끗했지만 그 순간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상했어요. 김미라 씨는 다시 올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원칙과 사람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2층 복도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고 복도는 조용했어요. 직원 휴게실에서 커피 내리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벨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미라 씨가 나타났어요.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왔고 저를 발견하자 멈춰 섰어요. 당신, 또 당신이네요. 김미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회장을 만나러 왔어요. 오늘은 꼭 만날 거예요.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약 없이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버티면 되니까. 김미라 씨가 복도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이 단단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무전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보안팀 부를 거예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동은 기록됩니다. 기록하세요. 난 상관없어요. 어차피 남편도 잃었는데 더 잃을 게 뭐가 있어요? 김미라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든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20년을 일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잘렸는데 그건 규정 위반 때문이에요. 직원을 보호하는 건 회사의 책임이에요. 직원. 당신은 직원만 중요해요? 우리 가족은 어떡하라고요? 김미라 씨가 소리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내밀었고 저는 그들에게 손짓해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부인,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요? 김미라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1미터 남짓 남았습니다. 당신은 뭐예요? 인턴 주제에 왜 이렇게 나서요? 제 역할이니까요. 역할? 고작 인턴이 무슨 역할? 김미라 씨의 목소리가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서류를 더 꽉 안았어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총지배인 이종민 님이 나타났어요. 그 뒤로 아버지 강태준 회장님이 함께 나오셨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미라 씨는 회장님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인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종민 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셨어요. 로비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하러 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김미라 씨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김미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박도연의 아내입니다. 회장님,
제발 남편 좀 살려주세요. 김미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이종민 님이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부인, 일어나세요. 이건 규정의 문제입니다.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20년을 일한 사람을 커피 한 잔 때문에 자르는 게 맞습니까? 김미라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셨어요. 커피 한 잔이 아닙니다. 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과 직급을 이용한 압박입니다. 그건 우리 회사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예요. 하지만 박도연 이사는 20년 동안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단호했습니다. 김미라 씨는 입술을 떨며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다 저 인턴 때문이에요. 고자질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김미라 씨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부인, 이종민 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턴을 비난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사실이요? 이분은 이종민 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복도가 고요해졌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우리 회장님의 따님이십니다. 그 순간 김미라 씨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라고요? 김미라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서연 씨는 회장님의 따님입니다. 현장 경험을 위해 인턴으로 근무 중이시죠. 이종민 님의 말씀에 김미라 씨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인턴 명찰을 달고 있었는데 명찰은 진짜입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미라 씨는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아버지를 봤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달랐을까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김미라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직원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회장 딸이든 신입 인턴이든 서빙 직원이든 상관없이요. 부인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김미라 씨는 벽을 따라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무언가를 묻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회장님, 말해보세요. 법적 조치를 보류하면 어떨까요? 제 말에 이종민 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김미라 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부인은 지금 충분히 대가를 치렀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의 처벌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이종민 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서연 씨 말대로 하죠. 법적 조치는 보류합니다. 다만 부인, 아버지가 김미라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미라 씨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이게 맞는 걸까? 원칙과 자비 사이에서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이종민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셨고 김미라 씨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을 집어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디 다시 시작하세요. 김미라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정의란 뭘까? 처벌일까? 아니면 용서일까? 그 질문이 가슴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본사 5층 대회의실에는 각 부서 팀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20여 명이 앉아 있었고 정면 스크린에는 직원 권리 보호 시스템 개선안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끝에 서서 손에 든 발표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종이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계셨고 이종민 님은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강서연 씨, 시작하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강서연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장을 넘겼어요. 지난 10월 18일 우리 호텔 라운지에서 직원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객이 직원에게 인격 모독을 가하고 배우자의 직급을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스크린에 사건 개요가 나타났습니다. 팀장들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우리 직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원이 위협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가 부족했어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자 개선안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직급 인맥 언급 금지 규정을 명문화합니다. 고객이 직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남편이 누구다 같은 발언을 하는 순간 이는 즉시 규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인사팀장 김현수 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현장 즉시 보호 체계를 구축합니다. 직원이 위협을 느끼면 관리자나 보안팀에 즉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듭니다. 3분 이내에 현장 지원이 도착하도록 합니다. 영업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기존 보안 인력을 재배치하면 추가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제가 답하자 영업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셋째, 정기 상담과 교육을 시행합니다. 모든 직원은 분기마다 한 번씩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관리자는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총무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상담은 누가 진행하나요? 외부 전문 상담사와 계약합니다. 이미 세 곳과 접촉했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견적서를 보여드렸어요. 회의실이 조용했고 팀장들은 진지하게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넷째, 사건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를 확립합니다. CCTV 영상은 24시간 내에 보안팀에서 검토하고 필요시 인사팀에 전달됩니다. 피해 직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다섯째,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조치 기준을 마련합니다. 경고, 출입금지, 법적 조치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의견 있으신 분? 인사팀장 김현수 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특히 즉시 보호 체계는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이종민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둘씩 팀장들이 손을 들었고 회의실에 동의의 분위기가 퍼졌어요. 그럼 이 안을 채택하겠습니다. 강서연 씨 실행 계획을 다음 주까지 제출하세요.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종민 님이 저를 불렀어요. 서연 씨, 정말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실행이 더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함께 해나가죠. 이종민 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 실행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부서별 역할, 예산 배분, 일정표까지. 손이 바빠졌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녁 6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강서연 씨인가요? 저 김미라입니다. 김미라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의자에 기댔어요. 네, 김미라 씨. 무슨 일이세요? 저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시작이요? 네. 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어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김미라 씨의 목소리에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자원봉사는 어떨까요? 자원봉사요? 네. 지역 복지관이나 요양원에서 시작해 보세요. 남을 돕는 일을 하다 보면 자신도 변하게 돼요. 전화 너머로 김미라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볼게요. 조언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김미라 씨.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2025년 11월 3일 화요일, 저는 강남구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복지관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김미라 씨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나눠드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이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서연 씨? 김미라 씨가 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여기서 일주일째 봉사하고 있어요. 김미라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조금 더 평온해 보였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김미라 씨가 앞치마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됐나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줄었지만 집에 일찍 들어와서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잘 됐네요. 다 서연 씨 덕분이에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김미라 씨가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김미라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하고 복지관을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사무실에 앉아 실행계획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직원 권리 보호 시스템은 11월 첫째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각 층마다 비상 연락 버튼이 설치되고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출력하고 총지배인실로 향했습니다. 이종민 님은 서류를 받아 읽으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완벽해요. 내일 전 직원에게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저는 라운지로 내려갔습니다. 지민 씨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제 모습을 보자 밝게 웃었어요. 선배님, 지민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손님들도 친절하시고 일하는 게 즐거워요. 지민 씨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미소를 지키는 게 내 역할이구나. 그 생각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퇴근길, 저는 호텔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이 공간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5층 라운지에는 오후 햇살이 들어왔고 테이블마다 커피 향이 퍼졌어요. 저는 인턴 명찰 대신 이제는 매니저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예약을 확인하던 중 지민 씨가 다가왔어요. 매니저님, 팁박스에 편지가 있어요. 편지? 저는 지민 씨를 따라 라운지 구석으로 갔습니다. 팁박스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에는 강서연 매니저님께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강서연 매니저님께 그날 제가 던진 커피잔, 제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한 잔이었습니다. 그 한 잔이 제 남편의 20년 경력을 끝냈고 제 교만을 깨뜨렸습니다. 매니저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남편도 새로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줄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제가 잃었던 게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다는 거리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미라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지민 씨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좋은 편지네요. 지민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래요. 정말 좋은 편지예요. 오후 3시 저는 로비에서 직원 교육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원 권리 보호 시스템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각 층에 설치된 비상 연락 버튼은 아직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안심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보안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 매니저님을 찾으세요. 누구죠? 박도연 씨와 김미라 씨입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도연 씨와 김미라 씨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예전보다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박도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매니저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 인사요? 네. 저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요. 박도연 씨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김미라 씨도 고개를 숙였어요. 편지 받으셨나요? 네,
잘 읽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김미라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잘 지내시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로비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그 생각이 가슴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총지배인실로 올라갔습니다. 이종민님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지배인님, 서연 씨, 들어와요. 저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종민 님도 자리에 앉으시며 따뜻한 차를 건네셨어요. 오늘 박도연 씨 부부가 왔었죠? 네, 감사 인사를 하러 왔었어요. 잘 됐네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종민 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배인님, 제가 했던 선택이 옳았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종민 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옳고 그름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서연 씨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요. 원칙과 사람 둘 다 놓치지 말고. 이종민 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밤 저는 라운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지난 2달을 돌이켜봤습니다. 깨진 커피잔에서 시작된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회사의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변했습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용서가 때로는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걸 배웠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품격이란 뭘까?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답을 알 것 같았어요. 품격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에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라운지를 천천히 걸으며 각 테이블을 둘러봤어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은 2달 전과 똑같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한 곳, 직원들이 존중받는 곳. 저는 출구로 향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벽에 걸린 액자를 봤어요. 직원 권리 보호 헌장이라는 제목 아래 5가지 원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1. 모든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직급과 인맥은 직원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3. 위협을 느끼는 직원은 즉시 보호받는다. 4. 모든 사건은 공정하게 조사된다. 5. 우리는 함께 성장한다. 그 글귀를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원칙들이 지켜지는 한 이 호텔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생각이 스쳤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지민 씨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매니저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봬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민 씨도 수고했어요. 편히 쉬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걸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니까.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커피잔 하나가 깨진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